지난 26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12.3 내란 사태 발생 후 50여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체포와 구속 기소 과정이 불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법률사무소 창덕의 이창민 변호사와 오마이뉴스의 전화 인터뷰를 들어보았습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 사태 발생 후 50여일이 지나서야 이루어진 조치인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먼저 경찰, 검찰, 공수처 관계자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특히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를 극복하며 신생기관으로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과 공수처가 협력하여 윤 대통령을 체포한 것은 수사기관 간 협력의 모범적인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초기에 공조본이 구성되었지만 이후에는 공수처와 경찰이 개별적으로 움직였다는 보도가 많았습니다. 공조본의 효과는 있었다고 보시나요? 과거의 합수본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공조본은 독립된 기구라기보다는 협력 체계를 구축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공간적 개념이 없는 연락망 수준이었고 실질적으로는 공수처가 주도하고 경찰이 지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 당시에도 공수처가 경찰 인력을 요청하여 체포작전을 수행한 것이며 지휘권 역시 공수처가 행사했습니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수사에 특화된 기관인 만큼 신생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의 역량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공수처는 신생기관이라는 한계가 있었고 설립 당시부터 규모가 작게 책정되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공수처는 더욱 약화되었습니다. 원래 공수처 검사 정원이 25명이지만 현재는 14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윤 대통령이 공수처를 무력화하기 위해 연임을 막고 신규 임명을 지연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수처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또한 1차 체포 시 공수처가 보다 강한 결의를 보였다면 더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1차 체포 시도는 실패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공수처가 지나치게 안일하게 접근했다고 생각합니다.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으니 대통령이 협조할 것이라는 단순한 기대를 가졌던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두 기관 공수처와 경찰 모두 초기에는 조직 이기주의에 빠져 협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결국 1차 체포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거센 비판이 이어지자 2차 체포에서는 보다 철저한 준비와 결기를 가지고 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경찰이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으며 내란죄 역시 관련 범죄로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수처가 직권남용 수사를 하다가 다른 범죄를 인지하면 해당 사건을 다른 기관에 넘겨야 한다는 논리는 공수처 설치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찰이 윤 대통령을 다시 조사한다면 이는 중복 수사가 되어 위법 소지가 큽니다. 경찰 재조사는 정치적 구호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죄를 제외하면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권 남용 혐의로 수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 및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지만 수사는 가능하다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따라서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하여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대면 조사 없이 기소했는데 법적 문제는 없을까요? 공수처가 이미 대면 조사를 진행했으며 윤 대통령은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한 것이 절차상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공소유지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기소가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까요? 구속된 것 자체가 혐의 소명을 뒷받침하는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저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전혀 맞지 않는 계엄령을 선포했으며 이후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도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극렬 지지자들을 선동하며 헌정 질서를 훼손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탄핵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특검 도입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특검이 아직 도입되지 않은 것은 의외입니다. 윤 대통령 개인에 대한 공소유지는 물론 다른 국무위원과 군경 실무지휘관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위해서라도 특검이 필요합니다. 검찰은 정무적 판단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기관이므로 향후 수사가 어떻게 변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검이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사건을 수사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소된 사건도 특검이 다시 수사할 수 있나요? 기소된 사건도 보완 및 보충 수사가 가능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윤 대통령 개인에 대한 기소만 이루어졌을 뿐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모두 마무리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특검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이창민 변호사의 인터뷰를 통해 본 1, 2, 3 내란 사태와 관련된 법적 쟁점들은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법적 절차와 정치적 대응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되고 주목됩니다.